예, 2025년 2월 19일 음력으로는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9시 반이 되었는데요. 태고사의 재발견 184번째 제목이 자주민족학파 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을사늑약 120년 만에 한국사 복원 작업에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모니를 잡았다. 앞으로 10년간 우리 조선 역사를 정비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요즘 제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역사인데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던 분은 박인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또 아메리카 대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또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우리 배재대학교의 손성태 교수님이 우리 민족의 아메리카 대이동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민족의 아메리카 대이동의 태극, 이런 책들이 두 권이 있어서 지중해 문명에서 동북아에까지 이동해 왔다는 역사가 바로 박용숙 선생님이 쓰신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강의로서 제가 며칠 전에 써보았던 글인데 요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강의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역사의 반역이라는 책과 고대사의 고인돌의 비밀, 그 다음에 진화 대조선, 그 다음에 문자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책이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또 우리 삼한이라고 하면 마한 진한 변한 고구려 백제가 중원에 있었다, 대륙에 있었다는 글을 쓰신 분은 우리가 김종윤 선생님이시죠. 김종윤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자,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 김종윤 선생님의 대륙 설을 설명하였고, 그 책도 한 12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한부울 선생님께서 아메리카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였고, 그 이후에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최근자에는 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성석 선생님이 부자 요술램프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문성석 선생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성석 선생님의 학문의 깊이에 놀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제가 감흥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존경을 표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또 여기에다가 또 상상고사에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대구에 박민우 선생님이 계시죠. 박민우입니다. 호는 수원객이고요.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통화도 하고 또 정보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메리카 대조선을 이해하려면은 저도 생각하고 연구하였던 삼지 제도에 대한 사만일통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만일통은 우리가
그 삼국 시대 때 신라의 장군이었던 그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이 되었던 김춘추가 그 당시에 화랑도 출신들이죠. 이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 사만일통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만일통이라는 말은 고구려 백제를 통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와 신라를 뭐냐면은 통합해서 하나의 삼지제도로 묶여져서 이것을 뭐냐면은 이루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신라가 백제를 빼앗고 고구려를 빼앗고 이런 것보다는 삼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통일하자,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김춘추나 김유신은 물론 법흥왕 이후에 사람으로서 그 불교를 국교로 하고 불교를 뭐냐면 생활 문화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조상들, 우리들 사만의 사람들은 풍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그 브라만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류도라고 하고 풍각쟁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이것을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전웅 칠웅 중에서 진나라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바로 공자를 비판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천하의 일가를 분열했던 공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해서 분수격류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우리는 배우기를 진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법가에 의해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가를 탄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자 시대에 오면서 과거에 진나라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사상을 붕괴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붕괴시켰느냐 하면은 공명사상으로 붕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주나라를 숭상하고 주나라의 봉건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 유가를 뭐냐면은 주장했던 그런 우리 이 동북아의 훌륭한 뭐냐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사상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유가는 샤먼 제국의 사만일통의 천하일가로 볼 때 이거는 그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삼지 제도에 둘러싸여 있는 사만일통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 삼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뿌리인 원료가 바로 이 샤먼이기 때문에 이 샤먼을 다시 부활하자. 그래서 샤먼에서 빠져나갔던 유불선도 플러스 기독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이것을 해체하고 이제는 샤먼 제국의 원형에 가까운 원래의 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분할되었던 그 혼란을 수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약 2~3천 년 동안 이 불교 사상, 유교 사상, 공명 사상, 그 다음에 도교, 선교, 기독교, 가톨릭 이렇게 기성 종교가 나오면서 이 삼지 제도가 이 닭발처럼 돼지 발톱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벌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가톨릭과 기독교 세력들이 지난 가톨릭은 200년 동안의 양반 노릇을 하고 기독교는 약 100년 동안에 한국을 지락펴락하는 그런 주도 세력이 되어서 일명 이제 양반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과 결합해서 그들과 뭐냐면은 결탁해서 관료 사회를 이루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런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샤먼 제국을 부활하자는 뜻은 삼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준비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는 이 본부가 용궁전이고요. 이루어져 있는 것은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한 진한 변환이 바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사만제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최근자에는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 그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을 말하죠. 이를 포함해서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이제 있고요. 이들 세력들 그 주인 지도부들이 용궁전을 옮겼던 곳이 아메리카 대조선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연구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이동은 우리 손승태 선생님의 이렇게 그 연구와 그동안의 한국 문명 학술원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해보면 1만 년 전에 우리가 이동을 하였고 또 우리가 BC 약 1000년경에 이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 부여가 망할 때 약 4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할 때 7세기 발해가 망할 때 10세기 이렇게 계속 이주하여 지금 현재 북미 대륙에 도착하였고 그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래에 가장 이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여말선초라고 말하는 외구의 노랗기리심하고 홍근적의 난이 돌발하고 있는 명나라 명나라가 건국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들 세력들이 주류들이 우리가 정화의 대항해와 함께 미주로 이동하여서 아메리카 대조선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을사늑약 그 다음에 하늘병합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북미에서 지도자들이 거기서 뭐냐면은 생활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화조선 김종윤 선생님과 한불 선생, 박인수 선생, 문성석 선생을 통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박용숙 선생님의 샤먼 제국, 샤먼 문명을 통해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 일본까지 나의 힘으로 박민우 선생, 율곤, 고무 선생을 만나고 박인수, 한불, 김종윤 선생, 문성석 선생까지 왔다. 특히 나는 부자 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의 유튜브 동영상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황국사 복원의 징검다리를 놓게 된 것이다. 약 7, 8년 만에 이 쾌거이다. 책도 많이 사고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공부하였다는 것을 학문이 나아가야 할 목표 지향성과 김경필 선생의 후손으로서 성현의 후손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 정치의 낭인으로서의 공부를 해야 했던 사명적 소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변에 그러한 학자들의 전통이 있었기에 그 기반 위에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창균과 최춘태 선생님의 각골문자, 조옥구 선생과 문성석 선생님의 학문, 박인수, 박민호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율공, 공우 선생의 대학자의 길,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까지 공부 되어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현실 정치까지 섭렵되어야 한다. 최근자의 산, 만해 한용운 전집 6권으로 되어 있죠. 한용운 전집, 이 한용운 전집은 워낙 한자가 많고 세로로 섞여있어가지고 그걸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용운 전집을 연구하고 싶지만 박인수 선생 연구 4권을 정돈하고 이 4권은 역사의 반역, 고대의 신비, 진화대조선, 문자로 나타난 이 4권을 말하는 겁니다. 정돈하고 정리하여 왜 샤먼 제국의 부활하여야 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서양에서 말하는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다. 이 말은 샤먼 제국의 부활의 의미이기도 하다. 전제 왕권 국가의 후속 모델에 바로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전제 왕권 국가의 후속 모델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조선 총독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도 거의 제국주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전제 왕권 국가의 기득권 카르텔이 바로 왕족이다. 그 왕족은 사실상 망했다. 이때 참여한 혁명군이 프롤레타리아나 무산계급이었다. 인민에 의해 해체된 것이다. 과거 제사장 계급의 반계 세력이 군사 계급이 되었고 이들이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농경의 잉여 생산물과 함께 분리 독립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급에서 반계의 사람들이 군사 계급이 되었고 그 주도 세력이 우리가 군사 계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라가 제사장 계급이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고구려가 바로 군사 계급이 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제후가 분리된 것이다. 이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공화정이 그것이다. 키케레에서 이 공화정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우리가 쓰게 되었는데 이 공화정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이 말이 바로 키케레가 쓴 공화정이라는 것이죠. 귀족의 공동은 귀족의 공동으로, 귀족 공동체죠. 그 다음에 시민의 공동체는 시민의 공동으로, 시민 공화정이죠. 개인의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이게 이제 개인 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즉 제후국이 분리되어서 공동이익으로 전제 왕권 국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후에 종교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에 이 귀족계급 양반과 왕이 결탁하여서 귀족계급과 왕이 결탁한 세력이 이제 이게 전제 왕권 국가인데요. 이것이 봉건국가, 제후국가를 이룬 것이 바로 계급사회이고 계급차별이다. 여기서 노예제까지 사고 팔았다. 이게
노예제가 가장 심했던 것이 우리가 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고 또 산노비는 개인 물건처럼 사고 팔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제라는 것이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깊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조선 시대에 북미 원주민을 말하며 이르케이 연맹이라고 있는데 이 이르케이 연맹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노예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르케이 연맹은 바로 인디언이고 인디언은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티론 테레트 연맹이라고 티론 테레트 연맹과 이르케이 연맹의 전쟁이 그것인데 1447년 8월과 9월에 두 번의 전투에서는 티론 테레트 연맹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1447년 8월이면 9월이면 이게 어느 때쯤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역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사면제도의 사만일통의 원리에 의해서 이해를 해보는 것도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론 테레트 연맹이 승리를 했다. 그러나 이후 이르케이 연맹으로 남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정화의 대황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명 해적 탐문가 이후에 시민계급인 이들이 시민계급의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제왕권 국가에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탈한 세력들이 우리가 해상 무역과 그 다음에 대황해를 거치면서 많은 세력들이 북미에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도 이 북미 대륙 무대가 북미 대륙 오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말선초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대기근으로 인해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노락질과 그 다음에 대명조선의 홍건적인 난들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들 세력들이 이주했다는 것이죠. 어디로? 북미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 말부터 기승을 부린 이 바이킹과 해적, 열도 조선의 노락질과 외구 피해, 이때 나타난 영웅이 주원장,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정몽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원장, 최영, 이성계, 정몽주. 이들이 선택한 정책이 바로 영락제 시대의 정화의 대황해,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런 것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1492년 이후에 아메리카 전 대륙은 식민지의 쟁탈전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기득권 중심의 가톨릭과 왕정이 붕괴되는 혁명의 시대가 바로 대명조선의 정화의 대황해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지는 대황해의 쾌거이다. 대황해 근거이다. 이거죠. 근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북미 대륙이라 하면 기존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왕과 제후들 내지 봉건들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북미에 이동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부자 요술램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톨릭과 왕정이 붕괴되는 혁명의 시대가 바로 대명조선의 정화의 대황해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지는 대황해의 근거이다. 여기서 자란 시민계급이 요구한 것은 공화정이고, 아까 공화정은 키케로가 얘기했듯은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자, 그래서 공화정이고 귀족과 시민의 결합이 1776 미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발전하였다요.
그래서 미주 대륙은 세계 시민계급 해적이라 부르는 탐험가로 열광하는 나라가 되었다. 여기에 아메리카 대조선이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나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양반의 이 호족들의 문집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신라 제사장 계급 이후의 후예들이 양반이다. 통일신라, 고려, 신라 귀족은 같은 세력이다. 계급 사이에 호족 연명체, 제사정으로 이루어진 철장 카스트 제도를 두고 있고 골품 제도, 원탁 회의, 노예 제도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 노예 제도가 실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인 노예만 있었다고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세계 어디에서나 대황해 시대는 중상주의 이름 아래 가장 쉽고 값비싼 그 무역이 쉬운 것이 바로 노예를 팔아 장사하는 것입니다. 잡아서 팔았다. 이후에 산업화, 금융화, 신용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노예를 팔아가지고 세계 무역을 하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독립한 것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대황해 시대 이후에 식민계급의 성장이 영국과 그 이외 세력에 독립한 것이다. 이는 인디언 속에서는 이 조선 장관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대한 독립선언서이기도 하다 이거죠. 이 미국이 여기에 제국을 선언한 것이 대한제국이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샤먼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공화정으로 발전하였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샤먼제국의 선언이다. 대한제국은 7년 만에 대한제국이 7년 만에 끝났나? 이게 저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 또 어디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이 대한제국이 언제부터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요거를 적어 보았는데 대한제국은 1897년도에 광무 원년이 있고 요 대한제국이 선언하게 되었던 그 배경은 1895년 고종 32년에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을미사변 후에 친일 내각에 탈출해서 러시아 공화국으로 망명했죠. 이후에 친러 내각을 수립하고 경운궁으로 황궁하여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건국하였다. 자, 그래서 1910년 8월 22일까지 1910년 8월 20일까지 10년 하고 13년 정도 되네요. 13년. 예.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병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7년이 아니고 13년. 예, 13년 만에 끝났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열도조선, 일본의 밀약에 의해서 우리가 체결되었다 이거, 자초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본과 조선, 이게 조선은 해동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조건이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그것이다. 요거는 미국과 영국이죠. 미국과 영국. 예.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미국과 영국이 맺은 조약이죠. 예. 영국. 예. 자, 이때 당한 나라가 바로 조선과 필리핀이다. 해동 조선의 이주 세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풍량조씨, 안동깁씨, 여흥민씨의 세도 정치가 번성할 때인데 이때 조선 양반의 와이가 된 것이다. 수수만년의 조선이 멸명한 원인은 세도가 삼성씨의 권력 독점과 경제적 피해와 기근에 의해서 동국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이다. 조선 말기의 세도가 삼성씨의 권력 독점과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까지 몰락의 80년을 바로 권력의 독점에 의해 일어난 몰락이다. 이 을사늑야까지는 120년. 을사늑야에서부터 시작하면은 120년. 자, 그래서 이 동학혁명, 촛불혁명, 그 비셀혁명, 키세스 혁명이라고 하는데 20대, 30대의 이 남성들이 이 정치 기술자 이준석의 혀에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20대 30대의 개혁의 딸들에 의해서 키세스 혁명으로 이들을 지켜냈다 이거죠. 여기에 반역한 내란의 수계와 여기에 동조한 주요 임무 수행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서인중 노론의 맹목적 사대주의. 맹목적 사대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삼지제도의 사만일통을 버리고 왕과 귀족이 양반이죠. 귀족이 우리의 전통을 버려버린 채 맹목적으로 사대한 것을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자, 권력 독점의 최고의 영수 우리가 송시열을 볼 수가 있고, 송시열 위에는 우리가 서인들 중에서 특히 뭐 송씨들 중에서 구봉도 있고 송구봉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있고 마지막 유한용이가 이제 이 노론의 당수죠. 여기에 이승만이,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맹목적 사대주의자들이 남긴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이고 이들 진짜로 서인중 노론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죠. 조선 양반이 그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되었다는가를 지난 역사를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역사의 끝자락이 윤석열이고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부활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적폐를 알아야 하고, 그 적폐 역사는 인조 군태타부터 인조 반정이라고 말하는 인조 군태타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주변 강국의 힘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열도조선 일본을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고 식민지라고 생각도 했었다 이제. 그런데 임진정유란의 우리가 변란을 겪으면서 열도조선은 일본의 국력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결국 이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미국 일본이 손잡고 조선의 역사를 끝장낸 대사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이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조선의 명명을 끊어놓은 사건과 당나라가 신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의 명명을 끝장낸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몰락하게 한 대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 윤석열 친위 쿠데타는 미국과 일본의 안목리에 사주를 받은 윤석열이가 일으킨 내부적인 정치적인 고민을 이 내란죄 쿠데타로서 돌파하려고 했던 대사건이다 이거죠. 나라가 망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할 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동학 독립운동 촛불 키세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주민족주의 학파인 대한제국 3원제국의 후예의 노력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다 이거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주민족주의 학파. 지금 이제 제가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한강 작가의 말처럼 소년이 온다의 책에서 노벨문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샤먼제국의 부활이고 세계 사만학회와 대한사만학회 연구회와 환공문명학술원에 이를 알리고자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동지들에게 이 글을 바치며 그동안 학문의 한계에 벗어나서 우리의 손으로 권력을 쟁취하여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되돌려봤자 이거죠. 이게 제가 열 전에 썼던 글인데 2025년 2월 9일에 썼던 글인데 오늘 제가 이 유튜브로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